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을 낡은 세력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발끈하는 등 지역 정가가 하루 종일 두 세력 간의 대결로 뜨거웠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야권이 분열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영 지사는 안철수 세력의 부상은 호남민이 민주당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헌법 소원을 각하한 데 대해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광주 지역에 평소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됐습니다. 광산구 오산동은 한때 약간 나쁜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심장부 광주에서 오늘 첫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역시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하루 종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뛰어넘어 한국 정치의 전체를 바꿀 것이라며 근현대사 고비 때마다 민의를 대변해온 호남이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지난 1년간의 반목과 대립, 증오와 배제의 정치 행태를 새해부터는 끝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소망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정치추진위는 시대정신과 아젠다에 걸맞는 인물을 선거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정치의 출발을 씨앗을 우리가 지방으로부터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나가겠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광주에서 처음 열린 설명회인 터라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과 관련된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돼 입지자들은 기대보다 실망이 컸습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을 낡은 세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오히려 호남의 분열을 조장하는 구시대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광주를 찾은 오늘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야권이 쪼개질 것이다. 정치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각 세력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윤구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설명회를 연 시간에 강훈태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시장은 안철수 신당 추진에 대해서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힘이 딸리는 마당에 더욱 야당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열보다는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콘서트를 위해서 광주에 온 추미애 의원도 분열의 강물에 2번 다시 발을 담가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안철수가 나올 것이라며 통합보다는 민주당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을 야권 분열로 보는 시각이 구시대적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에 대해서 야권 분열로 이야기하거나 함께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기득권적 시각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이다 아니다. 혹은 합쳐야 한다. 그보다는 먼저 개혁해야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정치인들의 관점과 처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호남에서 복잡해진 야권의 정치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호남에서 경쟁하는 두 정치 세력의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내년 광주시장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직인 강훈태 시장이 오늘 송년 간담회에서 당분간 선거보다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재선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강훈태 광주시장은 당분간은 선거보다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시장이 강조한 시정 내용을 보면 2015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유대의 개막과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개최 등 굵직한 행사가 2015년에 광주에서 일제히 열린다며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선거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선 6기의 주요 시정을 언급하면서 재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주당을 쳐버리지 말고 채찍질과 격려를 해달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광역단체장은 걸어온 삶과 능력, 도덕성과 소속 정당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차기 광주시장으로 자신이 책임자인 듯한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좀 이번 선거에서 주실 때가 아닌가. 한편 강 시장은 올 한해 5.18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영대 파문이 지역 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 게 가슴 아팠다고 말해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송년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어려울 때는 호남을 찾았지만 정작 호남을 위해선 무슨 일을 했냐는 호남민의 냉소적 시각이 많다며 민주당이 국민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정책과 노선이 검증받지 않았다며 지금의 높은 지지도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강제로 쉬도록 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중소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인들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정작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들은 피해가 막심하다며 울상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무안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도 씨. 대형마트가 매달 2차례씩 일요일에 휴업을 하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일 채소류 소비량은 평일의 2배 이상. 생산량의 대부분을 마트 납품을 통해 소화하는 김 씨로선 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둘째 주, 마지막 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걸 그때 쉬어버리니까 많이 출하가 좀 판매량이 급속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서 계란과 닭, 배추 등 특정 품목의 농축산물을 상생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 내 대형 마트에서는 이들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대형 마트 의무 휴업으로 매출이 줄어든 현실에서 이 같은 규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못 팔게 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안 갈 것이고 안 팔리면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민한테는 굉장히 악법적인 게 되는 거죠. 농업계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지방 진출에는 반대하지만 농민들의 2차 피해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요일 휴무를 평일 휴무로라도 대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국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처음으로 쓴 고려대생 주현우 씨가 광주를 찾아 대학생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저녁 전남대 후문에서 열린 안녕들 하십니까 전국나들이 광주 행사에서 주현우 씨 등 대학생들은 국민들이 왜 안녕하지 못한지를 이야기하고 광주에서 대자보로 응답한 학생들도 나서 자신들이 안녕하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광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지에서 안녕들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도 못 갔다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모텔. 이곳에 묵고 있던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41살 쉐릭 씨가 그제 오후 1시쯤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간 직원이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며칠 안 있었어요. 한 일주일도 안 있었어요. 공사장에 일 다니는 사람, 하루 자고 하루 나가는 사람이니까. 발견 당시 쉐릭 씨는 등과 허벅지 등 신체의 절반가량의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구할 수 없어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생활했지만 항상 가족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불법이었지만 각자 빨리 나가는 게 좋다.
빨리 나가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알았어요. 제가 그냥 저도 빨리 그냥 또 고향으로 가야겠어요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던 한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 한 명 없는 머나먼 타국에서 결국 쓸쓸하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에 평소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늘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 높았지만 과학원은 보통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산구 오산동의 경우 농도가 한때 약간 나쁜 수준인 15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규모 거리 행진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 1,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광주역에서 금남로까지 2km를 행진하며 철도 민영화 저지와 28일 예정된 총파업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 18일째를 맞아 호남 지역 KTX 운행률은 70%에 그치고 있고 물류 열차의 운행률은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심의가 내년으로 넘겨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처리 등 여야 간 쟁점 사안들에 밀려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개정 법률에 근거해 내년 1월 중에 조직위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창조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구청 소속 공무원 56살 이모 씨 등 공무원 4명과 추진위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광주시로부터 2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창조마을 시범사업에서 공사비를 5,100만 원을 빼돌리고 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최형식 담양군소와 직원들이 1,671만 1,000원을 보내주셨고 광주문화방송 임직원들이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광주 남구 봉손 1동 라인 하이츠 아파트 주민들께서 228만 6천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33살 김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4살 박모 씨 등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대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에서 남구의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올해 아파트 전세가가 2.54%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